진짜 예. 하루하루 정말 근데 기자들하고 술을 마셔도 음주 사고가 많이 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기자들하고 검사 시절에 술을 마셔도 기자들이 맨날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노트북 잃어버렸어요. 안경 깨졌어요. 그래서 윤석열과의 술자리는 견적이 세게 나온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술을 먹어도 그렇게 왕창 때려 마시니 그 이튿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자들도 그러니 본인은 일이 되겠습니까? 네. 자기도 오후쯤 출근해가지고 해장하고 야 석양주 가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시지 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밤사이에 그 국회 국방위에서 곽중근 특전사령관 곽종근 종근.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12시 30분에서 40분경에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덜 찬 것 같아. 빨리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했든지 어쨌든지 했지만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육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화폰이긴 하지만 이 특검 과정에서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와서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심정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지에 대해서 역사가 뼈에 각인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소식 어제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유혈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증언의 무게감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곽종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공익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접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현태 단장과 함께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요 군 핵심 간부들이 TV 보고 당일날 알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아주 네.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던 대통령의 행동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12월 1일부터 자기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이고 이것은 내란에 들어가는 행위의 핵심이 네.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란의 가담자 같은 경우에 등급이 분류가 되거든요. 단순 네. 관여자부터 중요 임무 종사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그 말 그대로 이제 수괴가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이 지시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괴가 명백하게 누군지가 확인되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여지고 아까 김은지 기자 말한 대로 네. 이게 비단 당일에 그런 지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12월 1일 이미 일찌감치 내란을 준비했던 것이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명하고 다루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용현의 구속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만이 남아있는 절차로 네.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의 트릭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해서 실제로 어제 그 사령관 영장이 나왔죠. 영장은 나왔는데 그 조사받은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그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갔더니 입이 벌써 다 맞춰져 있고 그리고 검찰은 주범 김용현, 종 또는 부 윤석열 이렇게 수사각을 짜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과 소위 그 검찰 사단을 이제 에워싸면서 이 사건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홍장범 국정원 1차장을 다른 별건으로 지금 엮어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으로 지금 예, 피의자 입건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사 중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홍장원 1차장을 그런 예. 식으로 예. 수사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 전형적인 정치검찰 행태가 나타나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오밤중에 그 마치 이거 편의점도 아닌데 네. 편의점은 여기죠. 예. 검찰에 스스로 자진 출석해가지고는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 수사를 자진해서 가서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식으로서 이 좀 상황을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예.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병을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검찰 소식통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검찰, 그러니까 예.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속된 말로 야로를 부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구속 영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사건의 수괴로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도 이제 특정 사령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한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국회의 증언을 통해서 증언이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검찰이 무시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설 특검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 출범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검찰과 경찰의 공수처의 수사를 다 의무적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예. 3주 남은 겁니다. 3주, 20일 3주 남았다. 동안에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검찰은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네. 저 이렇게 봅니다.